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송화용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소화기내과 전문의 송화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으로 해서 네. 대장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 관련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대장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대장이 어떤 기관인지를 알아야 또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장은 아시다시피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대장에서 대장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분해하고 네. 그리고 그 분해된 어떤 전해질이라든지 네. 수분을 섭취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이 대장에서 비타민 K라든가 비타민 5, 비오틴 등 필수 비타민을 생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생성된 비타민을 흡수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구조로는 한 1.2에서 1.5m 정도의 길이가 되겠고 소장과는 달리 주름이 크고 육모가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네. 소장하고 바로 만나는 부위가 맹장이고요. 맹장에서 간으로 올라가는 부위가 상행결장, 그리고 간에서 꺾이는 부분이 간망곡부, 그리고 간에서 비장으로 지나가는 부위가 횡횡 옆으로 가는 결장이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비장에서 꺾이는 부위가 비망곡부가 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결장이 하행결장, 구불결장, 직장, 그리고 항문이 이제 마지막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장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수분과 전해질 흡수를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고요. 네. 그리고 배설을 하기 위해서 네. 소화가 덜 된 음식을 분해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흡수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장이 건강해야 미인이다. 네. 이게 피부랑도 연관이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 대장에 여러 가지 독소가 쌓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게 스트레스 상황이 될 수 있죠. 네.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혈관이라든지 유해 물질들을 몸에서 생성하는 그런 어떤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대장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면 소장은 또 어떻게 기능이 그러면 다른 네, 겁니까? 소장은 대장하고 다른 점은 네. 그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한 육모가 굉장히 많고 네. 잔주름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또 대장하고 다른 점은 그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한 분해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소화 물질이. 아, 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을 분해하는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분해된 그 산물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대부분의 기능이고요. 필수 비타민, 철분 등을 흡수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대장 건강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장하면 또 빠뜨리지 않고 얘기가 나오는 게 대장균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얘기는 정말 많이 하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대장균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대장균은 장내 세균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네. 장내 세균은 뭐 대장균도 있고, 뭐 유산균도 있고, 네. 장구균, 그다음에 곰팡이균, 심지어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시겔라, 녹농균 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총 400여 종이 되고, 그 대장 내에는 한 1에서 1.5kg 정도 100조 마리의 세균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균은 특히 또 병원성 대장균이 있는데 장취를 일으키거나 독소를 만들거나 장점막에 침범하거나 네. 그다음에 설사를 유발하는 대장균들이 있겠고요. 네. 대장균의 뭐 이로운 점이라고 하면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해가 안 된 음식을 분해시켜주고, 그리고 병원균들이 득세하는 것을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막아주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생성 작용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해한 작용이라면은 이 대장균이 서로 균끼리 네. 다리를 놔서 유전 정보를 이렇게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네. 병원균으로부터 나쁜 유전 정보를 받아가지고 나쁜 균으로 바뀔 수가 있죠. 우리 몸의 나쁜 균으로. 네. 물론 이제 이런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연구실 같은 경우에서는 휘발유를 만들기도 하고 약품을 실제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대장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는 걸로 유익한 알려져 있습니다. 존재군요. 네. 근데 이게 대장균 감염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 또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장균은 뭐 대장에만 있다고 해서 대장 쪽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온몸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광염도 대장균이 일으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신우신염, 콩팥염증, 그다음에 피부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담낭, 췌장 이런 쪽에도 균이 타고 올라가서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산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유산균, 이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챙겨 먹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게 네. 실제로도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유산균을 이제 드실 요량이라면은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유산균을 섭취를 하면은 네. 우리 위장 내에서 위산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약으로 나오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캡슐로 싸서 위장을 통과해서 이제 장에 내려가게끔 해서 만든 약들이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유산균 섭취를 위해서는 꾸준히 계속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치료 개념으로 유산균을 드실 때는 투약을 해서 네.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왜 그 시중에 파는 네. 유산균 제품 참 많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네. 그 액체로 됐거나 가루로 된 거를 그렇죠. 드시면은 대부분이 삼일이 되고 아. 예, 일부가 살아나가는데요. 네. 근데 그 효과를 계속 꾸준히 주면은 이제 많은 양이 이제 장에 내려가겠죠. 그래서 꾸준히 드시라는 것이고. 근데 치료를 위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네. 때는 약으로 드시는 게 맞겠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럴 때는 더 많은 유산균을 그러면 섭취할 수 있는 건가요? 시중에 똑같다고 파는 보십니다. 것과 예, 같습니까? 예. 어차피 이제 장에 위로 들어오면은 대부분이 다 그 위산에 의해서 녹아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상관이 없나요? 뭐 많이 먹어도 꾸준히만 먹으면 상관이 없는 건지. 너무 뭐 과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거는 그 가유불급이 되겠고요. 네. 뭐 매일 정해진 양만큼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뭐 유산균 섭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예. 정해진 양이 있는지 그렇죠. 한번 여쭤보고 요새 싶어서. 좋다고 해서 뭐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뭐 몇 컵씩 드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네. 뭐 그거는 뭐 그 건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유산균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까? 많은 양이 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그 캡슐로 싼 그런 제제가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그 한천 우리 말하는 그 우뭇가사리 있죠, 그죠? 네. 그걸 갖다가 작은 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유산균을 넣어서 또 이렇게 먹는 그런 유산균 요구르트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드시는 거는 아마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뭐 다른 제제는 뭐 크게 뭐 보통 이제 위산에 강한 그 균들도 있거든요. 유산균 중에서 그런 거를 또 뽑아서 만든 그런 제제도 있긴 한데 그런 거를 골라 드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유산균 제품 먹으면 이렇게 씹지 말라고 하잖아요. 씹으면 파괴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우뭇가사리 한층으로 만든 그런 어떤 그 볼이 들어 있는 그런 요구르트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씹어 드시면 터지니까 위산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그렇군요. 거고요. 뭐 씹어 드신다고 문제 될 건 없겠죠. 상관은 없고요. 실제로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 건강과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사실 변비입니다. 예. 네. 근데 변비랑 대장 건강 당연히 연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건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변비가 이제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네. 변비는 이제 주 3회 미만 그러니까 2회 이상 이하겠죠. 2회 네. 이하의 배변 활동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변의 경도가 딱딱하고 그러니까 과도한 힘주기 혹은 후중감, 덜 본 느낌 네. 혹은 이제 항문이 막힌 느낌이 있거나 배변이 안 돼서 손가락으로 파거나 손으로 눌러서 배변 활동을 하는 그런 증상이 2가지 이상 동반될 때 변비라고 하는데 네. 변비는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변을 보더라도 크게 안 불편하고 뭐 생활에 지장 없는 분들은 변비가 아니죠. 그런 분들은. 근데 하루에 한 번을 보더라도 힘을 많이 주게 되고 힘든 분들은 그건 또 변비라고도 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변비가 또 이제 몸에 안 좋은 이유는 이 변이 과도하게 오랫동안 장에 머물게 되면은 그 유해 물질이라든지 유해 세균이 오래 머무는 그런 효과가 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장점막에 손상을 입히게 되고 그래서 장에 용종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그 배변을 위해서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되면 항문이 찢어지기도 하고 항문 주변에 혈류가 나빠져서 치질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배변이 안 됨으로 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또 악순환이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장이 네. 나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론은 그러니까 변비도 치료를 받아야 변비도 한다. 치료를 받아야죠. 결론이 이렇게 나는 네. 거네요. 그러면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뭐 습관이나 뭐 주의할 사항 있으면 좀 부연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예. 이제 변비가 이제 생기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능적인 변비가 제일 많습니다. 원인 없이 좀 장 기능이 떨어지고 운동이 떨어져가지고 생기는 게 제일 많고 그 외에 그 기질적인 원인, 암이라든지 용종이라든지 혹은 장 자체가 이게 위축이 되고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네. 장 일부에 신경이 결손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 내분비계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변비도 있고 전해질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변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일단은 검진을 1차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고요. 네, 네. 변비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주기적인 식생활, 그다음에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고 위나 장이나 마찬가지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같이 병행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게 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용종 때문에 변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용종은 그러니까 대장에 생긴 용종을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대장에 생긴 용종인데 용종은 보통 네. 일반적으로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크기가 작은데 아, 네. 상당히 큰 용종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변을 배설하는데 아. 영향을 주게 되죠. 예. 아, 근데 용종이 이게 선한 용종이 있고 악한 용종이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용종은 이제 종류도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용종이 작을수록 그 안에 나쁜 게 들어있을 확률은 작고 클수록 이제 나쁜 게 들어있을 확률이 높은데 용종도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용종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용종 안에는 이제 제일 많은 게 대장에서 제일 많은 게 네. 선종입니다. 선종. 선종은 이제 선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암씨앗인데 그게 네.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정식성 용종, 네. 염증성 용종, 그다음에 지방 덩어리, 지방종, 근육 덩어리, 근육종, 네. 뭐 가오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선종 중에 간혹 조직 검사를 해보고 네. 했을 때 그 안에 나쁜 암이 들어있는 경우가 간혹 들어있죠. 예. 아. 그래서 그건 나쁜 용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선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선종이 네. 생긴 지 10년이 경과되면은 암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대장에서. 다른 부위는 이제 물론 선종이 생겼을 때 암이 되는 확률은 다르지만 대장인 경우에는 10년 정도 경과했을 때 암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선종이 사이즈에 따라서 암의 확률이 좀 다르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보이는 0.5cm 미만은 0.5%에서 암이 발견이 되고 네. 그다음에 0.5에서 1cm 정도는 한 2% 정도, 1cm 넘어가면은 한 10%에서 암이 있고 2cm 넘어가면은 40%에서 그 용종 안에 암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이즈가 작을 때는 굳이 뭐 수술로 떼어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사이즈가 작을 때는 보통 이제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이 있으면은 다 뗍니다. 예. 아, 일반적으로는 무조건요? 그렇죠. 작은 거는 겸자, 네. 집게로 뜯어내고 조금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이제 그 시술을 해서 올가미로 주변부까지 깨끗하게 뜯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큰 경우에는 이제 시술 중에서도 점막 절제술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커가지고 점막 절제술이 위험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 암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게 크기가 작으면 굳이 수술하지 말자고 하는데 네. 대장은 이제 떼어낸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작은 사이즈 굳이 떼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장 용종은 그 시술로 떼어내기가 아주 편합니다. 아, 예, 간단하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냅둘 건 아니고 물론 암 발생률이 있기 때문에요. 아. 예, 그래서 다 제거를 하는 거고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문제가 있죠. 실제로 그건 암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률에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을 때는 뭐 지켜보자는 거고 네. 대장인 경우에는 이게 또 암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어쨌든, 생존율에 영향을 네. 주기 때문에 작을 때 다 제거하는 게 정답이라고 미리미리 보겠습니다. 미리미리 네, 뿌리를 그렇습니다. 제거하자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용종은 정기 검진으로만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용종은 실제로 이제 내시경을 해야 아, 확인이 가능하고 네. 제거가 가능하죠. 그 자리에서. 바로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대장도 그 조영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네. 3D CT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주 작은 사이즈는 그 주변에 남아있는 오염 물질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오염 물질인지 작은 용종인지 모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거를 못 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반드시 시행해서 용종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용종 발견을 하려면 대장 내시경을 해야 한다. 발견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제거까지 다 제거까지 하려면, 하려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대장 내시경은 사실 좀 꺼려하세요. 왜냐하면 그 내시경 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양의 약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네. 요즘에는 좀 바뀌었다는 말도 듣기는 했는데요. 네, 대장 내시경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대장 내시 다른 검진은 다 하다가 대장 내시경만 미루다가 실제로 뭐 암을 발견하는 분도 있고 한데요. 네. 대장 내시경 일단은 뭐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좀 부끄럽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과량의 어떤 하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분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한 4리터 정도 하재를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그 반 용량 더 줄어드는 것도 이제 그 개발 중이긴 하지만 한 2리터 정도를 먹고 장을 청소하는 그런 또 그 하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마시는 그 맛도 예전처럼 그렇게 역겹지가 않고 레몬 맛이 나고 해서 드시는 것도 크게 뭐 부담 없는 그런 제재가 나왔기 때문에 마시고 할 때 뭐 구역질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은 많이 좀 감소된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2리터도 적은 양은 아니지만 적은 양은 아닙니다. 예. 네, 전에 비해서 그래도 네. 많이 나아졌다는 점. 혹시 이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장 내시경 받을 때. 대장 내시경을 하는 그 자체 시간은 얼마 걸리진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아무 용종이 없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경우는 한 30분 안에 끝날 수 있는데요. 네. 뭐 용종이 있고 하면은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용종 개수에 따라 다르겠죠. 한 개 네. 있는 분들은 금방 하고 어떤 분들은 뭐 10개씩 있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뭐 2시간씩 걸리는 분도 있고 뭐 그래서 시간은 뭐 다 시술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 외에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하루나 이틀 전부터 네. 이제 음식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가 있는 음식을 피하고 네. 그다음에 잡곡밥, 현미라든지 흑미 이런 경우에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장에 그대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도 피해야 되고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해산물, 그다음에 뭐 우거지, 네. 김치류 이런 것들은 내시경 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는 안 드시는 게 좋겠고 잘 읽어보면은 그냥 동물성 단백질, 부드러운 뭐 갈아진 음식 네. 이런 거를 드시는 게 하루 이틀 전에는 장 청소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씨가 들어있는 음식이나 이런 그 소화가 안 되는 잡곡밥들은 나중에 그 대장 내시경을 할 때 그 수분을 흡수하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 네. 구멍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시 또 재삽입을 해야 되고 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내시경을 할 때 계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여름이 되면 수박씨들이 참외씨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한여름이 되면 수박씨가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 포도가 나오고, 네. 포도씨가 뭐 부자인 경우에는 또 뭐 봄에도 나오긴 하지만 네. 그런 걸 보고 계절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참 준비할 점이 많아서 그래서 번거로워서 또 대장 내시경을 안 받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래도 대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근데 언제부터 얼마의 주기로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할까요? 예, 뭐 전 세계 기준으로는 네. 50부터 대장 내시경을 받아라고 합니다. 50부터. 그리고 40부터는 이제 결장 내시경이라 그래가지고 조금만 한 30cm 정도만 들어가서 확인을 하라고 하고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 손기술이 좋은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40부터 결장 내시경을 할 게 아니고 네.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내시경 학회 권고사항이 그렇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대장암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습니다. 세계 1등은 아닌데 아시아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네. 40부터는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반드시 시행하는 게 좋겠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10년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고요. 대장 내시경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경과 후에 하셔도 되고 네. 용종이 나와서 절제가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3년 안으로 네. 대장 내시경을 다시 시행하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 말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대장 내시경 꼭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라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어떤 아까도 경우가요? 말했지만 네. 배에 어떤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만져지거나. 나이가 50세를 지났는데도 네. 갑작스럽게 변비가 생기거나 아, 출혈이 발생했거나 몸무게가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빨리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암일 확률이 있기 때문인 거죠. 뭐 다른 이제 악성 신생물일 가능성들이 네.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아닌 경우도 있는데 뭐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죠. 그런 경우는. 빨리 받아야 좋은 건 그게 빨리 받을수록 완치 확률이나 이런 경과가 좋기 때문인가요? 뭐 빨리 받아서 초기에 발견하면은 떼내면은 네. 일단은 그 뭐 완치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설사 나쁜 암이라 할지라도 네. 빨리 발견하면은 이제 기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생존율이나 생존 기간이 더 증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한 사인이 있을 때는 빨리 참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금식이 좋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거짓 정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가요? 그래서 장 청소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그 장 청소 작용이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해서 노폐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균들을 배설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기능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까? 네, 그렇죠. 가끔씩 금식해 보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금식하기는 힘들죠. 네. 물도 마셔야 되고 혹은 약이라든지 이런 걸 네.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금식을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얼마의 주기로 어떻게 금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주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냥 금식은 하지 마시고 네. 간혹 이제 장이 좀 탈이 나서 변이 무르고 좀 안 좋은 증상이 있을 때는 한두 끼 정도를 한번 굶어보는 게 회복하는데 약 쓰는 것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물도 먹어서는 안 됩니까? 그때는 수분 섭취를 하시는데 네. 이온 음료 같은 거를 좀 드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이 대장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대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습관이라든지 주의사항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장은 탈이 나는 경우가 이제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 때문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장에 탈이 잘 나는데 손을 깨끗하게 써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먹는 음식이 많거든요. 과일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빵, 치킨 이 손으로 다 먹잖아요. 그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한 그 변비를 예방을 위해서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과도한 다이어트 같은 것도 또 장에 또 무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네. 줄이시고 맵고 짜게 드시는 거 피하시고 그다음에 소식, 다동, 뭐 금연절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장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장 건강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 전화하셔서 예약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송화영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